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와 행정사를 겸업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7월 23일이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이네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 부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제3보험 장애율표는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장애율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휘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쉬실 때 틈틈이 눈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험 한 달 전에 장애율표를 정말 미친 듯이 봤습니다. 조만간 2차 시험 공부법에 대해서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신체, 차량, 재물 손해사정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로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람 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교통사고 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과 각종 진단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험업법을 살펴보면 제188조에서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제2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야기는 많은데 주 업무는 손해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단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해 가지고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MRI 촬영 결과 뇌에 미세출혈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뇌졸중 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자신들과 의료자문을 맺고 있는 병원에다가 의료자문을 의뢰를 해가지고 해당 병명은 뇌출혈이 아니라 해면상 혈관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단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건이 들어왔는데 먼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겠고요. 정말 뇌출혈이 아닌지, 그리고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요. 여러 사정 절차에 따라서 판례까지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그런데도 지급 거절을 하면 어떡하죠? 손해사정사 자격만 있으면 요 다음 진행부터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 분쟁이 발생을 하면 금감원에 보험 분쟁 신청을 하던가 민원을 넣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금감원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다가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대행 대리해서 제출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의 업무잖아요. 근데 일부 행정사의 경우 보험 분쟁에 관한 의뢰가 들어오면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손해사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환자분에게 서류를 대신 써주고 환자분 이름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이런 행위는 각 자격사가 생겨난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자격사도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으로 손해사정사 및 행정사의 업액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하고 싶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사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행정사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논스톱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근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는 산재보상 업무는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이죠. 따라서 이런 산재보험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행정사나 노무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자가 받은 손해를 100% 보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회사는 사용자 책임 때문에 근로자 재해 보상보험, 즉 근재보험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업무는 또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왜냐? 근재보험은 사보험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산재부터 근재까지 업무 처리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산재는 A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고 근재는 B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뭐 행정사한테 갔다가 손해사정사한테 갔다가 번거롭겠죠? 그 외에도 보험사와 합의서 작성이라든지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든지 각 자격사에 행정사 자격을 겸업으로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업무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대폭 늘어나고 업무가 물 흐르듯 매끄러워집니다. 제가 제목에서 행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겸업하면 변호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로 보상 업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플로우로 대부분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드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와 행정사 겸업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논수령 시험을 단시간에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꼼수 공부법 논수령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